국가원로회의가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과 또 여러분들이 역시 와서 보니까 이분의 인기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미 강연도 하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하겠다고 하는 분들로 봐서 짐작을 하겠는데, 다음 딱 이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튜브는 시청자가 많아야 그 유튜브에 자생력이 생깁니다. 이분이 이제 뾰족한 얘기를 특히 좌익 종북 세력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노란 딱지가 붙어서 실제로는 시청자가 많이 되지 않는 한은 다른 걸 아무것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89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86만입니까? 86만. 100만을 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가원로회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 양반하고 사진 찍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빨리 100만을 넘길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최근에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대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들어보시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하고도 긴밀한 연결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원로회가 오늘은 여기서 동의를 받아내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원로회 중요한 분들을 초대해서 출연시키고 국가원로회에 협력하는 유튜브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와.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북주사파들과 싸울 때 참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선배님들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얘기만 오늘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잘 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여권, 집권당, 집권 세력으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당으로 선거할 때가 훨씬 쉬워요. 그냥 대통령과 정부를 까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권 세력으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방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도 해야 돼요. 공수양면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어쨌든 대통령 취임하고 2년 차 되는 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이, 좌파들이, 종북주사파가 윤석열 심판하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 안 받겠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당선이 됐으니까 최소한 48%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심판받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8%좀 넉넉하게 50%만 지지율을 내년 4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내년 투표하는 4월 10날, 적어도 4월 사전선거가 일주일 전부터 있으니까 4월 초, 내년 4월 초에 50%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최근에 지지율 40%대로 안정적으로 들어섰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지율 상승이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진심이 국민들한테 통해서 지지율을 조금씩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모들 몇 명이 실수한다고 해서 까먹을 그런 지지율이 아니에요. 저는 40%대 안착을 하고 이후에 남은 11개월 동안 대통령이 한 5%만 더 끌어올려줘서 지지율 50%만 기록해달라, 뭐 더 이상 대통령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문할 거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해온 행보와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는 유일한 부탁이에요. 그리고 요구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 안 바란다. 지지율 50%만 기록해달라. 그것도 내년 3월 말 4월 초에 기록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집권 세력이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일 잘한다는 생각을 우리 유권자들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얘기하면 그냥 스타 장관 2명만 있으면 돼요.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뭐 스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개각을 하건 뭐 그냥 이 팀 그대로 가건 한 2~3명의 일 잘하는 스타 장관들을 잘 관리하면은 일 잘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2명의 일 잘하는 스타 장관을 이미 배출을 해놨어요. 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 일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직 이재명이도 못 잡아줬는데 무슨 앞으로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사법 처리해야 비로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 장관한테는 당신이 일 잘하는 장관이 되려면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은데 이재명이는 사법 처리하라. 적어도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이재명이는 사법 처리하고 문재인이는 사법 처리해라. 그러면 일 잘한다, 능력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 말고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일을 잘해서 잘하는 스타 장관이 된 사람이 둘이 있다니까요. 네, 하나가 원희룡이에요. 또 하나가 누굽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박민식이에요. 박민식이 그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에 역대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게 보훈 분야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숙제였던 보훈부 격상 문제를 이번에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박민식은 진짜 일벌레고 진짜 일 잘하는 스타 장관이에요.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원희룡은 대통령의 3대 개혁 중에 가장 어렵다는 노동개혁을 전선에서 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다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잖아요. 일 잘한다. 그러면 이런 스타 장관 한두 명만 더 나오면 돼요.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장관들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가요. 그런데 국정을 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 진짜 일 잘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로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스타 장관들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다. 17명, 18명 되는 장관 이름도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잘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까지 잘 해온 원희룡이나 박민식, 또 여러분들이 기대가 큰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남은 1년 동안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부에 바라는 겁니다. 크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당이에요. 선거 주체는 역시 당이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 가서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저도 걱정이 많아요. 우선 당은 말이에요. 좌파들이 윤석열 심판하자고 달려들 때, 그거를 직접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달려들 때 그걸 막아서서 야당의 공세를 저지하는 역할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니까 대통령실이 방어해야 돼.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방어를 해야 돼. 그럼 당은 뭐 하냐? 공격해야 돼. 방어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맡기고, 당은 공격해 들어가야 돼. 야당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마 이재명이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 수십 년간 누적된 온갖 정치 적폐가 다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만두면은 정치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비등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우리 자유파라서 저쪽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도 정말 염증에 학을 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저 낡은 정치를 철퇴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당이 늘 공격받으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내년 선거는 야당이 저렇게 낡은 구태의연한 적폐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고 그것이 내년 선거 전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선언하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제일 잘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시킵니다. 하영재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보통 때 같으면 방탄해줬을 텐데 58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성명을 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하영재 체포동의안에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방이니까 방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영재는 그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지금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 거예요. 그거 한 달쯤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해주고 이재명이 방탄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낡은 정치와 같은 당 의원이지만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찬성해줬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진짜 칭찬받을 일 딱 하나 했거든. 국민의힘이 1년 동안. 그리고는 이걸 선전도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거야말로 널리 알려야 될 일이에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 그리고 보면 하영재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켰지만 그 전에 권성동이나 정찬민이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자기들이 먼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하기 전에 본회의 자체를 열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권성동이도 정찬민이도 보였어요. 권성동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됐고 정찬민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진리여야 하는 이 정치적 특권을 포기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을 잘 계승해서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는 자발적인 결단들을 해서 특권 실패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선점해야 돼요. 그러면 저 특권 속에 기득권 속에 안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조사파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개혁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하면 선거를 수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여당은 수세적으로 선거 치르게 돼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만 하면 공격할 수 있다. 공세에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하자는 좌파들의 공격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맡기고 국민의힘은 괜히 윤석열 대통령 옹호한다고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적으로 식상하는 모습 보일 게 아니라 화끈하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조사파의 낡은 정치를 철폐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정치개혁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거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3박자가 구비가 되면 무조건 이깁니다. 155석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160석도 바라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 50% 유지. 이건 대통령실이 알아서 책임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가 원희룡이나 박민식이나 한동훈이나 수사 장관들이 더 열심히 더 돋보이게 활동하도록 해서 일 잘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선거 국면을 주도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쪽이 국면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저는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저는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데 그런데 이 자유파가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분열할까봐 걱정들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마지막 판에 분열하면 어떡해요? 다 좋은데 2020년처럼 마지막 판에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전부 다 배제되고 그리고 저 국민의힘 당시의 미래통합당이 저 배신자들한테 엮여가지고서 황당한 공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다들 뭐 최소한 155석 심지어 180석까지 한다고 그랬던 선거인데 우리가 정말 대역전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해요. 한 달 전까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 한 달 만에 역전이 됐는데 그 역전은 우리 자유파의 분열 그로 인한 공천 실패. 공천 실패 따로 있고 분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유파가 분열되면서 공천 혁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신자들이 다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우리 자유파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저런 자 찍냐 그리고 기권한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대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변수 하나를 관리해야 돼요. 자유파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된 힘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 발굴해서 공천혁명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이걸 해달라고 지금 요구해야 될 판인데 기대해야 될 판인데 이것들이 과연 할 수 있겠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정치력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결단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지금 1년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우리끼리 내홍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부의 압력을 조직해서라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우리 자유파 전체가 하나가 되고 공천혁명으로 가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가 이를테면 말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 틀린 말 하지 않은 김재원이나 태용호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 손절한다고 그러고 저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 구글하고 매도하면서 손절한다고 그러고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해도 큰일 날 일인데 이걸 대놓고 떠들어 댔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이 전체가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손절하겠다고 한 저자들한테 함께 다 만들어달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마치 힘없는 약자가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저것들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저 허접한 것들이 뺏지도 않았다고 지금들이 제일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권에서는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고 난 다음에 또 통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유파 대단결과 공천혁명의 이 숙제를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맡길 수 없다. 최대한 견인하고 압박해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정치개혁에 따라오게 만들고 공천혁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파 전체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권철폐 정치개혁 운동은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 장기표 대표와 몇몇 자유파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공천혁명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나 또는 자유파 유튜브 세력들이 손절시키겠다 뭐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어머니 심정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나 참아달라, 언제까지나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어머니 심정이 돼달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올 10월 11월 정도에 자유파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회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유파 진영의 한 세력이에요. 국민의힘이 자유파 세력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우리 자유파의 원로들 각 단체들을 이끌고 계신데 그 단체들도 다 국민의힘에 주장하고 요구하고 야단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리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좌파들만 600여 개 단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파는 실제로 모이면 수천 개 조직이 있어요. 다만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꿰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한다고 620개가 모이고 광우병 한다고 600여 개가 모였을 때 그 배후에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김정일, 김정은 집단의 지령이 있었던 거예요. 저 지령이 없으면 좌파들 그야말로 콩가루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후 세력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배후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월 전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자유파 정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 있고 자유민주당 있고 많잖아요. 또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의 폭정을 끝낸 광화문 혁명 세력들이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이 분들의 힘을 총집결할 수 있는 자유파 정당 시민단체 연습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총선이 종북 주사파를 심판하는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기치하에 정당은 정당대로 자유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자유파의 유튜브들은 유튜브대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총선의 총력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논의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선배님들께 귀한 시간 내서 이 말씀 꼭 드리려고 사실은 왔어요. 11월을 지나치면 너무 늦어요. 저쪽에서 공천 시작해버리면 뒷북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전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자유파, 종북주사파와 투쟁에 나선 자유파 재정당 시민단체 연습회를 구성해서 내년 총선 단일 대우를 자유파 진영이 구축하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면들의 역할을 적극 기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다. 아까 우파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였거든. 그래서 말이야, 고박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저 정광훈 목사는 나한테 어르신이라고 그래. 내가 재학원에 배낼 때부터 잘 알거든.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우리 우파, 그 다음에 대수장 어디 갔어? 대수장 이정문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일로 나와. 대수장이 말이야 84개 단체를 지금 통합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고박사가 잘 코치를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대수장 해가지고 저 우파 통합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 한번 해보자고. 어떻습니까? 파이팅! 그래가지고 내년 총선에 말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파 통합을 반드시 이룹시다! 네, 저 중간에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 선배님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국가원로회의 만세! 만세! 민족 통일과 경제 발전을 만세! 만세!